상속인의 생계와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 및 기대를 보장해주기 위한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유류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다음 날 제가 재판을 갔는데 그 판사님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시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실제로도 이 유류분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하고 이에 관하여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둘째, 남은 상속 재산을 확인해야 됩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혹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그것을 분할하고 그럼에도 본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생전 증여한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증여, 유증, 유언대원 신탁을 통해서 본인이 받은 재산도 있지만 다른 상속인, 즉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유증, 유언대용 신탁도 들어가지만 이거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피상속인 사후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는 은밀하고 모르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생전 증여한 재산을 이러한 상속 재산을 찾으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대신 내고 받았거나 피상속인의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나 금원을 받았다는 등 어떤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또 이러한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인데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및 특별한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행법상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에 대해서 잘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더 주는 것인데요.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잘한 상속인이 있어서요. 그 자녀에게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받아간 자녀에게 유류분을 청구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서 받은 거다라는 이 기여분의 항변이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기여분과 유류분은 관계가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만 대법원도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얼핏 기여분과 비슷하게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서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개발하였습니다. 가령 43년 4개월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온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아내의 재산 형성, 유지에 대한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취지로서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요. 또한 상속인이 약 34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치료비로 약 1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본인의 돈으로 아버지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사안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러한 규정을 민법에 넣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요. 즉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증여, 유증, 유언대용 신탁으로 재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고요. 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민법에 개정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 규정이 개정이 되면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히 부양을 하였거나 특별히 재산적 기여를 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재산적 기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고요. 생전에 피상속인께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그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취지, 그 재산을 이제 이전하는 신탁하는 취지 등을 살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폐륜전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피상속인이 만약 본인에게 잘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 본인에게 못한 폐륜전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여분과 똑같이 생전 상속 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유류분조차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저희가 100%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대하여 기여분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폐륜적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민법이 개정된다면 유류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저희 법무법의 율쌤은 이 유류분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입법이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또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